펑셔널 뉴럴 아나토미 세 번째 파트는 어, 이제 좀 더 고위중추에 해당하는 손해, 그다음에 기저핵, 대뇌 피질, 그리고 림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외형을 아셔야 되고 기저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회로, 입- 어, 보통 손해와 기저핵은 입력부와 출력부가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속하고 또 이들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기저핵도 마찬가지로 손해와 비슷하게 입력부와 출력부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이 손해와 기저핵은 둘 다 주로 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손상이 되었을 때 어떤 운동의 장애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레브랄 코텍스는 아무래도 우리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포함해서 멘탈 펑션의 거의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육안적으로 육안 해부학적으로 각 부분을 구분을 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 센서리 에어리어, 모터 에어리어, 그다음에 어소션 에어리어 이들의 위치와 그 손상 시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능의 장애 이런 것들을 기능적인 면에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림빅 시스템으로서는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히포캠퍼스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인 주로 이제 하이포살라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레벨룸인데요. 세레벨룸은 이제 대뇌 크레니얼 캐비티에 이 포스처 크레니얼 포사에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대뇌와는 분리가 되어 있죠. 텐토리움 세레벨리에 의해서 그 앞쪽 부분에 이제 포스 벤트리클 있어서 브레인 스템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20에서 150g 정도 된다고 하고요. 브레인스템과는 3개의 피덩크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해의 유관해부학적 구조를 본다면은 이와 같이 중앙에 가운데 센터에 존재하는 미드라인에 존재하는 우리가 세레벨라 버미스라고 하고요. 그 양쪽에 대뇌와 똑같이 두 개의 뭐 정확하진 않지만 세레벨라 헤미스피어 손의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의 반구 중에서 헤미스피어 중에서 이 버미스의 아주 인접한 부분은 좀 기능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파라버말 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손에도 대뇌와 마찬가지로 많은 주름이 져 있는데 이 돌출된 부분 우리가 폴리움이라고 하고요. 안으로 숨겨진 부분 그러한 틈새를 우리가 피셔라고 합니다. 손해를 우리가 옆으로 나눈다면은 이제 옆으로 보면 이게 주로 이제 앞에서 이건 이제 아까 본 거는 이렇게 기리반으로 봤다는 이렇게 앞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이와 같이 이 커다란 틈이 하나 있는데 이 틈으로 보이는 부분의 앞쪽 부분 우리가 엔티어리어 로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주로 아래쪽에서 본 건데요. 여기서는 안티어리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포스티어리어 로브는 위에서 볼 때 이 엔티어리어 로브의 뒤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볼 때 이 거의 전체 다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간의 이 잘린 면에서 이와 같이 동떨어져 있는 세 개의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렇게요. 여기 우리가 플로큘로 노듈라 로비라고 해서 계통발생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부분이 약간 각각 기능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부를 보면은 손해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내부에 그레이 매터가 있고 중간에 화이트 매터가 있고 가장 바깥쪽에 또 다른 콜텍스가 있는 그레이 매터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세포의 많은 그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딥 뉴클레이는 이제 미드라인에서부터 우리가 페스티지알 그다음에 뉴클레우스 인트라포지투스 그다음 가장 바깥쪽에 덴테이트 뉴클레우스 이런 세 개의 뉴클레우스가 있습니다. 인터포지투스는 다시 이제 엠볼리폼과 글로보스 뉴클레우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뉴클레이가 존재하고요. 딥 뉴클레이가 있습니다. 화이트 매터가 있고 다른 바깥쪽에는 이제 세레벨라 헤미스피어의 바깥쪽에는 세레벨라 콜텍스
즉 손에 피질이 있는데요. 손의 피질은 아주 그 정교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컴퓨터 회로처럼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층을 본다면 가장 바깥쪽에 이제 주로 시냅스가 많이 일어나는 몰레큘러 레이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잘 보면 보이는데요.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퍼킨지 셀 레이어. 그다음에 가장 안쪽에 이같이 짙게 많은 세포들로 들어있는 그래뉼라 레이어 혹은 그래뉼 셀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는 아무래도 퍼킨지 셀인데요. 이 퍼킨지 셀에 셀 바디가 있는 뉴론입니다. 셀 바디가 있는 게 바로 퍼킨지 셀 레이어가 되어 있고요. 이 퍼킨지 셀 일단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퍼킨지 셀이야말로 세레벨룸의 주된 아웃풋 뉴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세레벨라 콜텍스에서 정보를 다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세포가 바로 퍼킨지 셀입니다. 이 퍼킨지 셀은 사람의 경우에는 약 1,500만 개 있다고 하는데요. 메인 아웃풋 뉴런들이 특이하게 다른 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익사이테이토리 뉴런인데 비해서 이 퍼킨지 셀만큼은 이니비토리 뉴런, 가바를 뉴로 트랜스미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킨지 셀의 이 세포의 엑손들이 이 딥 뉴클레이에 도달을 하게 되면 딥 뉴클레이에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퍼킨지 셀이 이렇게 엑손이 아주 같이 마치 부채살처럼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보기만 해도 이게 손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디오덴드리틱 뉴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퍼킨지 셀은 독특하게 여러 세포로와 시냅스를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파레렐 파이버라고 하는 이 그래뉼 셀의 엑손과 시냅스를 이루는 것이 아주 독특한데요. 이걸 우리가 크로스 오버 시냅스라고 해서 이 하나의 퍼킨지 셀에 많은 수백 개의 이와 같은 이 파레렐 파이버와 이와 같이 거의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이와 같이 지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크로스오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공교롭게 그래뉼셀은 또 맨 아래에 있는 그래뉼셀 레이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뉼셀 엑손이 위로 쭉 올라와 가지고 몰리큘러 레이어까지 가서 이 몰리큘러 레이어를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여러 개의 퍼킨지 셀과 시냅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위에서 본다면은 퍼킨지 셀이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존재하고 그 사이사이에 갖다가 이렇게 파이버가 지나가서 진짜 이거는 마치 기계 회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몰리큘러 레이어에는 베스켓 셀이나 스텔레 셀 같은 인터 뉴런들이 존재합니다. 베스켓 셀이라든지 스텔레 셀이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뉼 셀 레이어에는 주된 인풋을 받아들이는 그래뉼 셀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지 셀이라는 세포도 존재를 합니다. 이 손으로 들어오는 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클라이밍 파이버라는 세포와 모시 파이버라고 하는 그런 인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클라이밍 파이버 같은 경우는 메둘라에는 인피에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우스라고 하는 데서 직접 오는데 얘는 다른 걸 거치지 않고 퍼킨지 셀에 직접 정보를 줍니다. 이거에 비해서 모시 파이버의 경우에는 직접 퍼킨지 셀을 자극한다기보다는 방금 얘기한 그래뉼 셀에 시냅스를 하면서 그래뉼 셀에 이 파레렐 파이버를 통해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보의 양이 조금씩 다르고 아마 약간씩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정보를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얘기한 이 모시 파이버의 경우에는 그래뉼 셀에 과 시냅스를 하면서 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이때 형성한 것이 바로 세레벨라 글로메룰러스 혹은 세레벨라 아일랜드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바로 시냅틱 컴플렉스인데요. 모시 파이버의 터미널, 이게 엑손이기 때문에 엑손 터미널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와 같이 확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래뉼 셀의 덴드라이트와 시냅스 하면서 엑소덴드리틱 시냅스를 형성을 하고요. 여기에 또 골지셀 엑손이 오면서 엑손이 시냅스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지셀 엑손은 직접 이 모시 파이버와 단다기보다는 이 그래뉼셀의 덴드라이트와 부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 조절을 모듈레이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은 마지막에 에스트로사이트가 이와 같이 둘러싸게 되면서 그러면서 절연을 한다 그럴까요? 인슐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들어오면서 몇 가지의 모듈레이션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레벨룸에는 여러 가지 그 모듈레이션, 즉 조절하는 서킷이 존재하는데 일단 파레렐 파이버가 그
그다음에 이 골지셀을 자극해서 다시 골지셀이 그레인스를 억제하는 억제성의 이런 그 회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렐 파이버가 이 베스켓셀을 통해서 다시 퍼킨지셀을 억제하는 이런 것도 존재를 하고, 파라렐 파이버 여기 안 보이지만 스텔레스를 통해서 퍼킨지셀을 갖다가 조절하는 여러 가지 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억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퍼킨지셀 자체가 억제성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지티브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레벨룸은 인풋 포션과 아웃풋 포션이 존재하는데, 이제 인풋 포션이 바로 세레벨라 콜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일단 세레벨라 콜텍스, 방금 얘기한 퍼킨지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퍼킨지셀의 엑손이 이 딥세레브랄 뉴클레이, 아까 얘기한 세 종류, 덴테이트, 인터포지투스, 페스티지아로 간 다음에 여기서 나온 엑손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손해에서 처리된 정보가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적으로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손해의 계통 발생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합니다. 먼저 연결 부위에 따른 부위를 보면은 브레인스템의 베스티뷸라 뉴클레이와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베스티뷸로 세레벨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척수의 여러 가지 뉴클레이와 연결된 부분을 스피노 세레벨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의 폰스에서 오는, 즉 이거는 폰스로 온다는 것은 대뇌피질에서 온 거기 때문에 대뇌피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폰토 세레벨룸 혹은 대뇌피질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세레브로 세레벨룸이라고 합니다. 각각 이것은 계통 발생 이후로 가장 오래된 부분, 그 다음 오래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새로운 부분이 같이 나누는데, 보면은 거의 그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볼 때 먼저 베스티뷸러 세레벨룸, 즉 이거는 브레인스템에 있는 베스티뷸라 뉴클레이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용되는 건데, 베스티뷸라 뉴클레이는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베스티뷸라 센세이션, 즉 머리와 몸의 여러 가지 그 위치와 자세 이런 걸로부터 정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세레브랄 콜텍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플로큘로 노듈라로, 즉 플로큘로스와 노듈로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퍼킨지셀의 엑손이 바로 딥뉴클레인 페스티지알 뉴클레이로 보내게 되면은 이 페스티지알 뉴클레이는 다시 브레인스템에 있는 베스티뷸라 뉴클레이로 다시 정보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스파이널 코드라든지 브레인스템으로 가서 근육에 주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체의 어떤 평형을 유지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위치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베스트 센세이션은 우리 몸의 자세를 잡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를 하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스피노세레벨룸은 스파이널 코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스파이널 코드의 여러 가지 그 아까 얘기했던 언컨셔스 프로프리오셉션, 무의식적 고유 감각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레티큘라 뉴클리에서도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들의 정보는 프로큐라 놀라룹이라기보다는 주로 엔티어리어 롭의 범미스와 파라버말 존, 그 다음에 포스티어 롭의 파라버말 존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있는 퍼킨지셀은 가운데에 있는 뉴클레우스 인터포지투스, 즉 글로보스와 엠볼리폼 뉴클레우스로 정보를 전달해서 여기서는 다시 이제 브레인스템의 레티큘라 뉴클레이나 또는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뉴클레우스로 보내서 결국 다시 스파이널 코드로 보내서 머슬 톤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근육의 긴장도를 추적하기 때문에 프로프리오셉션에 따른 어떤 근육 긴장도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균형을 잡는데도 역시 머슬 톤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이들의 정보가 오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레브랄 콜텍스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폰타인 뉴클레이, 폰스에 있는 폰타인 뉴클레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레브랄 헤미스피어, 죄송합니다. 세레벨라입니다. 세레벨라 헤미스피어, 엔티얼 로베에 있는 세레벨라 헤미스피어, 그다음 포스티얼 로베 세레벨라 헤미스피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레터럴 파트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퍼킨지셀은 이제 엑손이 덴테이트 뉴클레우스로 가서 이 덴테이트 뉴클레우스에서는 사라무스를 통해서 다시 세레브랄 콜텍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플래닝을 해가지고 이 플래닝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매끄럽게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의 주된 운동에서의 주된 기능은 운동이 매끄럽게 연속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 끊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의 운동을 할 때 그 다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터 플래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나를 할 때 예를 들면 컵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을 뻗으면서 손가락의 모양이 이미 컵의 모양으로 바뀌면서 가거든요. 컵에 도달해서 손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손의 모양이 이미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손의 모터 플래닝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담당하는 부분이 폰토 세레벨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손에 장애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우선 밸런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이제 이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몸에 흔들리는 운동 실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자동적인 운동 조절을 못하게 돼 있고요. 머슬 톤에도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머슬 톤에 문제가 있는 하이포토니아라든지 또 이제 운동을 갖다 정확히 하려고 하는데 못해서 떨게 되는 인텐션 트레머 등을 유발이 됩니다. 이 브레인 베이사경과의 차이점, 이따 얘기할 베이사경과 차이점은 베이사경과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떨다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떨지 않은데 손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떨지 않고 있다가 운동이 거의 끝날 때쯤 거의 막 도달할 때쯤에 이제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떠는 그런 인텐션 트레머 혹은 터미널 트레머라고 하는 그런 증상인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디스알스리아라든지 또 이제 안구의 운동 이상이 오는 니스타고스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